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딱 10원 올랐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질문에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경제학의 핵심 나침반, DD 곡선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DD 곡선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DDAA 모델이라는 큰 지도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 경제를 움직이는 4명의 슈퍼히어로, 총수요 어벤져스를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힘을 빌려서 드디어 DD 곡선을 직접 만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곡선이 어떨 때 움직이는지까지 파악하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딱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국제경제학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길을 잃지 않으려면 아주 정밀한 나침반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DDDA 모델입니다. 오늘은 이 나침반의 핵심 부품 중에 첫 번째, 바로 생산물 시장의 균형점들을 모아놓은 DD 곡선을 완벽하게 마스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박사님, 이 DD 곡선이라는 게 도대체 전체 그림에서 어디쯤 있는 건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방경제의 전체 균형은요, 2개의 아주 거대한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출 첫 번째 퍼즐이 바로 DD 곡선, 즉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고요. 나중에 다룰 두 번째 퍼즐이 AA 곡선, 바로 자산 시장의 균형이죠. 이 2개가 딱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한나라 경제의 최종 균형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첫 단추를 꿰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DD 곡선이라는 아주 멋진 요리를 시작할 건데요. 요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바로 최상급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핵심 재료가 바로 총수요, 애그리게이트 디맨드입니다. 그리고 이 총수요를 구성하는 4명의 슈퍼히어로, 제가 이름 붙인 총수요 어벤져스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들의 활약이 곧 경제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총수요, D를 구성하는 어벤져스 멤버들이에요. 순서대로 소비, C, 투자, I, 정부 지출, G, 그리고 경상수지, CA입니다. 각자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지 한 명씩 자세히 만나볼까요? 첫 번째 멤버는 바로 소비, C입니다. 우리 총수요 팀의 정말 든든한 기반 같은 존재죠. 우리가 월급, 즉 소득 Y에서 세금 T를 뺀 가처분 소득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활동이 바로 이 소비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소득이 내면 소비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경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멤버는 투자, I입니다. 마치 아이언맨이 자기 슈트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기업들이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새로운 기계를 사는 활동이죠. 이 투자는 경제 성장의 속도를 확 높여주는 강력한 엔진,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멤버, 바로 정부 지출, G입니다. 이 친구는 캡틴 아메리카처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이에요. 도로를 만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정부가 쓰는 모든 돈을 말합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 이 정부 지출은 총수요가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방패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멤버. 이 친구는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경상수지, CA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환율이죠.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올랐다. 즉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 제품이 훨씬 싸게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서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이 관계 오늘 내용의 핵심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 식을 보세요. 와, 딱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어벤져스 멤버들을 모두 합친 완전체, 총수요 방정식인데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한 나라의 총수요, D는 결국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경상수지, 이 4가지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 강력한 방정식을 가지고 DD 곡선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재료 준비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메인 요리, DD 곡선을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과연 우리 총수요 어벤져스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균형을 이루고 DD 곡선을 탄생시키는지
그 과정을 아주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생산물 시장에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황금률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만들어진 총량, 즉 총생산 Y는요, 팔린 총량, 즉 총수요 D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바로 DD 곡선의 출발점입니다. 박사님, 만든 거랑 팔린 게 같다는 이 단순한 조건이 어떻게 환율하고 소득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 될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이 2층짜리 그래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그림을 크게 확대해서요. 위층과 아래층을 오가면서 DD 곡선이 탄생하는 마법 같은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 그래프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가로축은 총생산 Y, 세로축은 총수요 D죠. 여기 45도 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Y랑 D가 똑같은 균형점들의 집합이에요. 자, 처음 균형점이 A라고 해봅시다. 이때 환율이 E1에서 E2로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수출이 잘 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총수요 어벤져스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 총수요 곡선 D 자체가 위로 쭉 이동합니다. 그 결과 경제는 더 높은 소득 수준인 B점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되죠. 여기서 핵심은 뭐다? 환율 상승이 균형 소득 증가를 가져왔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아래쪽 그래프로 옮겨볼까요? 여긴 축이 좀 달라요. 가로축은 똑같이 국민소득 Y인데 세로축이 바로 환율 E입니다. 우리가 방금 위에서 뭘 확인했죠? 그렇죠. 환율이 E1일 때 균형소득은 Y1이다. 이게 A'점이에요. 그리고 환율이 E2로 올랐더니 균형소득이 Y2로 늘었다. 이게 B'점이고요. 자, 바로 이 두 개의 조합을 아래 그래프의 점으로 콕콕 찍고 이런 모든 점들을 쭉 연결하면 짜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물 시장의 균형점들의 궤적 DD 곡선입니다. 보시다시피 환율이 오를수록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우상향하는 멋진 곡선이 탄생했죠. 자, 이렇게 DD 곡선을 딱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이 곡선은 그냥 항상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건가? 정답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이 되면요, 이 곡선 자체가 통째로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무엇이 DD 곡선을 이동시키는지 그 시프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 총수요 어벤져스 멤버 중에 정부 지출, G가 갑자기 힘을 막 더 쓴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발표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든 이 DD 곡선은 과연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부 지출 G가 늘어나면요, 환율은 그대로인데도 총수요 자체가 그냥 강력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환율 수준에서 예전보다 더 높은 국민소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프로 확인해 봅시다. 위쪽 그림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총수요 곡선이 위로 쑥 올라가죠. 그 결과 똑같은 환율 E에서도 균형소득이 Y1에서 Y2로 증가합니다. 이 새로운 점을 아래로 쭉 가져오면 기존 DD 곡선보다 오른쪽에 점이 찍히게 되죠. 모든 환율 수준에서 이게 똑같이 반복되니까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정부 지출 증가는 DD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원리는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 지출 G뿐만 아니라 다른 어벤져스 멤버들, 그러니까 투자가 늘거나 세금을 깎아줘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환율이랑 상관없이 총수요 자체를 늘리는 요인이 있다면 무조건 DD 곡선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반대로 총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은 당연히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겠죠.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뉴스에 나오는 여러 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DD 곡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직접 만들어보고 또 움직여보기까지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릴게요. DD 곡선이란 건 결국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만족시키는 국민소득 Y와 환율 E의 모든 조합들을 싹 모아놓은 선이다. 이 한 문장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오늘 배운 내용의 절반 이상은 성공하신 겁니다. 국제경제학, 맞아요. 분명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DD 곡선을 완벽하게 이해한 여러분은요,
이 복잡한 세상의 경제를 읽어내는 아주 강력한 언어의 첫 단어를 마스터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계속 분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만든 이 DD 곡선에다가 자산시장의 균형인 AA 곡선을 더해서 마침내 전체 경제 균형점을 찾는 위대한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